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2022년 마지막 월요일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굉장히 적절한 시기죠. 내 투자 전략을 돌아보고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배트맨 3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월요일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라 그래요. 일단은 내일 배당날인데요. 오늘 그래도 시장이 많이 안 빠졌죠.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었고, 내일도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상담을 받을 때에서는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일 이게 배당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서 배당을 별로 안 준다 그러면은 내일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배당을 좀 짭짤하게 준다 그러면 배당을 받고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현금화를 한번 했다가 새해에 시장이 폭등을 하고 강하게 움직이면 그쪽을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항상 종목이 새로 만들어줘요, 뭐가. 근데 이게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요이땅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번 밟아놓고 그리고 요이땅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 움직일 건데 모르죠. 철강제가 급등할 수도 있고 조선주가 급등할 수도 있고 건설주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주 급등하면 건설주 사야 되는데 다들 딴 거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가 움직일지를 1월 초장부터 움직일 건지 1월 중순부터 움직일 건지 정체를 드러나기 전까지는 소소하게 일단 연초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웬만하면은 배당날에서는 6대 4의 비중으로 상승하는 날이 6이었어요. 떨어진 날이 있었죠, 4.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것보다는 조금 상승한 날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웬만하면은 반등 주고 올라갈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당을 먹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배당락일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 배당 별로 안 나오면은 내일 장 분위기 좋을 때 종목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일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떤 종목들인지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는 가져가는 거, 얘는 그냥 파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상승 반전에 그래도 성공을 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복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코스피 모양은 약해요. 근데 급락하기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할 정도로 빠졌으면은 난리 날 뻔했죠. 만약에 오늘 차트가 이렇게 됐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될 걸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미국 시장이 깨져야 돼요. 근데 미국 시장 전날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만 전날 금요일날 빠졌고, 우리나라 금요일 빠졌는데 미국 시장 반등 줬는데 또 빠져?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전날 금융투자하고 기관들이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수급으로 봐도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 코스피 개인들이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 계속 팔죠. 파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하거나 급등은 안 해도 급락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빠져도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신한은행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연말장에서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연말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용하게 끝나요. 급락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또 만들어지려면 또 앞에서 또 그렇게 만들려고 뭔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말장은 저는 조용하게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뭐 조용하게 끝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나오면서 또 가는 애는 가고 안 가는 애는 안 가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 종목은 맨날 안 가니까 한 달 보름 동안 빠지는 종목도 있어서 체감이 나쁜 사람들도 있고 한 달 보름 동안 맨날 올라가서 기분 좋은 분들도 있고 할 테지만 어쨌든 지수로 봐서는 오늘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폭등 바라지는 마세요. 근데 내일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내일 만약에 이상하게 2% 3% 코스피가 2% 3% 올라가고 코스닥이 2% 3% 올라가잖아요.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 2% 3% 올라간 거 배당락일 날 28일 날에 그대로 빼놓으니까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제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날에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아야 돼요. 배당 별로 안 주는 애들은 파는 게 나아요. 근데 배당 많이 주면은 버텨도 괜찮죠. 어쨌든 내일 전략은 그렇게 세우시면 되고 오늘은 뭐 나쁘지 않았다. 내일 배당을 받기 전날인데 뭐 흐름들은 그냥 쏘쏘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이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연말과 연초 굉장히 돈 나갈 일이 많으실 텐데 이 소중한 내 계좌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빠르게 많은 종목들을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주시죠. 자, 스피드 상담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삼성 SDS 19만 2천 원에 20%. 19만 2천 원. 회사가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뭐 그동안 2년 동안 빠졌어요.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물타기 이게 일단 연말장이라 물타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내 내년장에서는 흔들려도 많이 안 흔들릴 거고 흔들어도 적게 흔들리고 내년장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느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이렇게 그 파도의 높낮이를 파고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고저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파고의 흔적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런 흔들림에도 얘는 잘 버틸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 14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 많이 빠졌죠. 일단 네옴시티 중국에서 많이 그래도 과거 이름은 두산중공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원전뿐만 아니라 담수화 이쪽으로는 또 세계에서 또 알아주는 기업이니까 저는 다시 갈 때 되면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 사우디에서 뭘 하든 간에 그 사막을 뭘 하든 간에 물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물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있으면 18,000원 저는 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수급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수급은 나쁘지 않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이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다음 부광약품. 자,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이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좀 더 많이 떴는데 얘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어요.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이제 좀 바닥에서 2년이 넘었네요. 2년 넘게 84% 빠졌습니다. 그 다시 생각하면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그때 이슈 터졌을 때에서 제약바이오 다 급등할 때 더 올라갈 줄 알고 여기 샀던 사람들은 지금
이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도 지금 바닥에서 한 50% 갔어요. 많이 안 간 것 같죠? 6,800원짜리 종목이 12,000 뭐 여기 13,600원 넘어가면은 100%니까 지금 50% 가까이 59%나 올라갔네. 꽤 많이 갔거든요. 딱 50% 정도 갔네요. 50%도 올라갔는데 이분 사신 가격은 14,000원이니까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가져만 가세요. 가져가시고 나중에 10,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이 되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J, CGV 25,000원에 30%. 얘도 바닥에서 최근에 75% 나갔던 종목인데요. 75, 77%. 한 달 보름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샀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했으면 이미 벌써 수익이 많이 났거나 빠져나왔겠죠. 근데 요거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라면 길게 보시고, 얘도 바닥입니다. 바닥이니까 길게 보시고, 뭐 코로나가 또 다시 뭐 난리 친다고 하지만 그것만 잘 넘어가고 리오프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이슈가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N자형으로 혹은 이중바닥형으로 만들면서 다시 22,000원대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길게 보시고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3,800원에 50%. 자, 우주항공 섹터인데 저번에 뉴스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 차트 흐름이 다시 박스권으로 원래 자리로 10,000원으로 내려가겠다고 얘가 그렇게 때를 쓰네요. 일단 10,000원까지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13,800원에서 10,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27%까지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스권으로 보겠습니다. 박스권 깨지면 그러면은 밑으로 지하실 2층, 10층, 100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10,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손절이 쉽지가 않죠. 지금도 손절 못 하겠는데 10,000원 깨지면 손절하겠어요. 그래서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떨어졌다 싶으면은 전저점이 지금 깨질 때에서 오늘 정도에서 비중을 한번 줄이는 자리였네요. 그러니까 오늘 다 50%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25%를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다시 올라오면은 13,000원대에서는 비중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금양 28,500원에 35%. 금양이라는 종목이 질문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작전하는 애들이 여기저기서 소문 많이 뿌렸나 봐요. 여기저기서 이거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식에 있는 종목치고 끝이 깔끔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하한가 맞으면 팔면 되잖아요. 바닥에서 5,000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도 200% 가까이 수익 있는데 뭘. 그렇죠? 400%. 5,000원에 산 사람도 400% 수익이기 때문에 하한가 맞으면 바로 팔면 됩니다. 근데 위에서 산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서 이거를 여기저기에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들어주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게 시끌시끌하게 개인들한테 때가 탄 종목은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막 점한가를 간다라든지 갑자기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밑으로 흔들리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질문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언제 이렇게 가지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긴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도 나왔는데 그게 많이 갔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뭐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간 종목이 있었는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안 들키게. 이건 뭐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거 상담만 한 3번, 4번 하는 것 같은데 최근 한 2주 동안에 그때도 비싸게 산 사람들 보고 이거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반등 주면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바닥에 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욕심낼 위치가 아닙니다. 뭐 선수들은 뭐 알아서 대응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61선이 탈환됐어야 되는데 61선을 깨놨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 라인은 20,000원 초반대니까 21,000원에서 20,000원이 되겠네요. 20,000원하고 21,000원을 지지를 못하면 그때서부터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제주은행. 자, 최근에 급등을 했을 때에서 이거는 팔았었어야 될 종목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종목이죠, 한 번은. 근데 이분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전에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조정받을 때 산 느낌이거든요, 느낌은. 만약에 여기 어제 여기서 조정받을 때 사셨다면 8,700원에서 9,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을 줄 때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시세를 주고 내려온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 일찍 사셨습니다. 일단 10,000원대로 반등 나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거나 한번 팔았다가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두고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부터 여러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주항공. 한국 항공 우주 종목 네. 맞으실까요? 네.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은 59,000원이고요. 네. 11% 가지고 있어요. 비중은 11%시고요. 네네. 네, 한국항공우주 59,000원에 비중 11%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언제 하셨을까요? 어제 하고 오늘 했어요.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 볼륨 소리가 좀 울려서 들려서 그런데 볼륨을 낮추고 전화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항공우주 종목 네네네.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대 상승하면서 49,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좀 기관들이 좀 네. 되길래 이건 배당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저점에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게 뭐 항공우주는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좀 밑에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주워 담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뭐 계속 가지고 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뭐 매도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아니면 뭐 손절해야 되는 건지 뭐 네. 궁금하네요.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20거래일 중에 하루를 빼놓고 기관은 폭풍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 과연 이 주가 전망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륵이라는 뜻이 이제 닭의 갈비 조선이라는데 조조가 삼국지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네. 애매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아가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요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고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과연 이거를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른 거를 들어갈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딱 자리거든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나쁘지 않은데 자, 최근에 이제 여기 고점에서 이제 떨어질 때에서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카이 내지는 뭐 이제 그 우리나라 방산에 있었던 많은 그 실무진들을 내보냈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러다가 또 이거 또 뭔가 조금 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다른 뭐 과거에서도 이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이제 연루가 되면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산비리 같은 거에 대해 걱정이 좀 많이 해외에서는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나 봐요. 그래도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급락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수급은 최근에 기관들이 던졌다가 다시 기관들이 다시 주워 담고 있는 형상인데 네. 차트가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 차트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 N자로 떨어져서 일로 떨어지면 그러면 좀 죽기는 괜찮거든요. 만약에 36,000원에서 3만 원 사로 내려오면 이거 왜 엄청 싸다 하고 그냥 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가 수급의 힘으로 다시 받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도 4만 원대에서
거의 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6%가 올라온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사신 자리도 이전에 고점보다 떨어졌지만 최근에 바닥으로 따지게 되면은 25% 올라간 자리 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네네. 올라온 상태에서 샀는데 시장이 그렇게 막 되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그래서 네. 애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올라가도 저항대 지금 계속 걸리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딱 애매한 자리에 걸렸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회사도 나쁘지 않고 배당도 줘요. 아, 많이는 안 줘요. 한 없는 2, 것 3년 전에서는 400원 줬는데 작년에는 200원 줬어요. 네. 그리고 200원 주면 0.5%안 될 거예요. 네. 250원 줘야 0.5%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배당 받으나 마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냥 던질까요? 던지고 다른 종목을. 아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연말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급락할 거다 그러면 미국이 나스닥이 많이 깨질 겁니다. 근데 아직 만은 안 깨졌거든요. 네네. 미국이 많이 깨지면 밑이 횡하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어서 깰 생각이 있으면 단번에 깰 건데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거나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다시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애매하니까 일단 수익에서 파실 수는 있겠네요. 수익에서는 네, 내일은 얼마 이제 정도? 배당 날이라서 웬만하면 종목들이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익에서 그냥 한번 파셨다가 네. 근데 연말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안 갖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여태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연초장에서 밟았다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시 사겠다 그러면 싸게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한 자리니까 지금 뭐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수익에서 잠깐 팔았다가 4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아니요. 그렇게 아, 떨어지려면 나스닥이 많이 깨져야 돼요. 만. 많이 깨져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자리가 깰 건지 안 깰 건지는 미국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죠.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이제 급등하는 거고 금리 인하는커녕 나는 금리 인상 계속할 거다. 때려 죽여도 금리 인상만 아주 그냥 2년 내내 할 거다라고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익 났을 때 잠깐 팔았다가 1월장 보고 그래서 떨어졌다가 움직일 건지 아니면 강하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재접근을 하든가 방산주가 꼭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항공주가 좋긴 좋은데 더 싸게 사면은 더 좋죠. 네네. 하여간 애매해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잖아요. 예, 기관들이 배당 보고 샀는데 이거는 배당도 별로 없는데 왜 살 수? 그러니까 배당도 별로 없는데 많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은 나고는 팔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가 외국인데 엄청나게 팔았으면은 이거 내일 당장 아침서부터 팔고 딴 거 사라고 할 텐데 그래도 수급이 좋으니까 수급만 믿고 일단 수익에서 잘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구간에 들어서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연말 연초 시장을 대비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태용 로직스 보내주셨네요. 5,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0%로 좀 많이 실으셨습니다. 물류 관련주죠. 오늘 이 태용 로직스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1.7%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4,665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태용 로직스 거래가 많이 말랐는데 이렇게 말르면은 일단 연말에서는 거래가 갑자기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연초장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볼게요. 시가총액은 1,822억이고요. 네. 딱 요 자리에서 지지를 이제 여기를 해줘야 되는 자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깨지면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물린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니고 마이너스 10%면은 재수 좋으면은 연초에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근데 깨진다 싶으면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일단 손절을 좀 해야 되는데 비중도 많고. 아직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반등 주기를 기다렸다가 반등 중 때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죠. 일단 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약한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참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참 힘들어요. 태운 로직스는 5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거를 매매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왜냐하면 좋았던 날이 3일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나머지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도 잠깐 좋기는 했네요. 물론 바닥에 샀으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고점 대비 계속 흘러내리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8, 90%는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아요. 올라간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오랜 시간 또 떨어지고 차라리 오랜 시간 올라간 다음에 짧게 떨어지고 또 오랜 시간 올라가고 짧게 떨어지면은 물린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오랜 시간 떨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거울 것 같으니까 그냥 반등 줄 때 다시 질문 주세요.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일단 1월 초장부터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좀 좋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면 이 저점이 깨지면은 이 흐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으로. 여기가 깨지면 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엄청 안 좋고 지지하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추세 전환해서 다시 좋은 모양이 나오고 일단 전저점 깨질 때는 손절 라인은 4,300원 수익 날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애매하네요. 네, 전저점 지지와 이 반등 추이를 살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원티드랩 원티드랩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8,000원에 20%예요. 18,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차트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0.4% 하락하면서 12,550원에 거래 마무리를 지었네요. 지금 네,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실까요? 몇 개월 돼요, 이게. 몇 개월 정도 지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 궁금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도 궁금하고요. 네. 상 가격까지나 올라가려나 들고 예.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네. 우하향하면서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수 네. 파트너님께 바로 전망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원티드랩 왜 자꾸 떨어지냐면 네. 장도 별로잖아요. 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이 제일 이유가 크죠. 장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한 4,000, 4,500 이 정도 갔었으면 아마 네. 수익 100% 정도는 났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4,000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수가 좋았으면 다 올라갔을 텐데 지수가 빠지니까 어떤 종목은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은 또 떨어지고 해서 얘는 떨어진 쪽에 걸린 건데요.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강하고 약하고를 뭘로 먼저 보냐면은 추세의 방향을 봤을 때에서 우상방으로 돼 있으면 강한 거고 우하방으로 되면 약한 건데 얘는 계속 조정인데 조정을 그렇게 강한 거래량으로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짜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18,000원 사실 때서부터 네. 짜증나는 걸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거래가 있고 그리고 9월 달쯤 됐으면은 그때는 제가 엔터주를 얘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엔터주는 제가 11월 달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참았다가 방송 보고 11월 달에 엔터주 키스트 같은 거 집어담았거나 아니면 제가 저녁 방송이 아니고 하이브를 그 신의 한 소통 방송에서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대놓고 아주 강하게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뭘 사냐. 이런 거 사야 되는 거라고 지금 신의 한수 그 소통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이거 계속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때 대비 이거 들어갔으면 33% 수익이었는데. 제가 방송을 자주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엔터주로 그러니까 원티드 랩이 아니고 그런 엔터주로 좀 들어갔었으면 지금쯤 수익이 한 30% 났거나 50% 났거나 그랬을 텐데 얘는 일자리 테마거든요. 예, 그러니. 예. 일자리 테마인데 요즘에 일자리 테마가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 테마가 왜 안 움직이겠어요? 내년에 구직난인데 거의 안 뽑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의 안 뽑아요. 기업들은 대놓고 안 뽑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절해야 되길러나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8,000원대니까 27%나 손실이시네. 아, 경기가 안 좋은 거를 회사는 실적은 적자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담아봤었는데. 아, 그래 담으셨어요? 아, 설마 거기까지야 안 올라가려나 싶어가지고. 저도 계속 그래서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적자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빠졌으면 이제 조금 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조금 한번 더 버텨보시고 만약에 1월 달에도 안 움직이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냥. 아, 1월 달에도 안 올려면? 1월 달에도 안 움직여. 1월 달이면은 이제 새해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도 안 움직이면 얘는 그냥 안 움직이는 애구나. 여기 생각하고 차라리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고 아직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한 달만 더 기다려보라고.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아, 일단 15,000원을 돌파가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15,000원. 15,000원 그럼 돌파하면은 들고 가도 돼요? 들고 되는데 전화 주시고 한번 점검을 받으세요. 왜냐면은 일자리 테마가 지금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안 갈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15,000원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고 15,000원 딱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으면은 그때 15,000원 갔을 때 옆에 있는 뭔가가 새로운 테마가 뭔가 강하게 막 움직인다. 그럼 글로 달라붙어야 돼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손절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18,000원에서 15,000원만 그래도 손실이 크네요. 18%. 그래도 27%에서 18%면은 9% 그래도 세이브 되는 거니까 15,000원 이상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주 원티드랩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1월까지 잘 끌고 가면서 흐름을 체크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니틀이요. 뉴트리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000원에요. 네. 30%요. 16,000원의 비중 30%로 뉴트리 종목 상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파란불을 켜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고개를 들어줬네요. 2.59% 올라서 11,9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6거래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2월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주가가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네.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아가지고 예. 요거를 이게 매수 가격까지 올래나 아니면은 네. 조금 더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맞출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궁금해가지고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한테 한번 상담 좀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 아니면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겨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사시고 나서 한 1년 고생하신 건가요?
1년이 안 됐네. 제가 6월 8일 날 제가 잡은 거걸랑요. 올해. 일단은 예. 올해 사신 자리는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잘못 사셨네요. 예. 제가 잘못 사셨는데 고생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좋은 얘기는 먼저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 예. 매수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신기하게 여기서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래량도 예. 없고 아무 뉴스도 없었을 것 같고 그냥 많이 떨어졌다 정도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잘못 사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막 실리죠. 예.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제 작전주처럼 작전주 세력주 패턴으로 지금 역배열 급등주 패턴으로 걸려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은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럼 얘네들이 책임지고 어느 정도 땡겨 올릴 텐데 보니까 뭐 건강, 뭐 음식, 뭐 이런 쪽 섹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고 예. 실적은 나쁘지 않고 뭐 텔레마케팅, 네트워크 판매, 뭐 홈쇼핑 뭐 등등 해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이게 홈쇼핑 관련주인가? 일단은 차트 모양은 좋고 그다음에 얘는 배당도 나오더라고요. 예. 배당도 지금 10,000원이라 찍게 되면 한 2%에서 2.5% 사이 그 정도 이제 배당도 나오고 바닥에서 움직인 거는 지금 31% 올라갔는데 좀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맥이 끊어지는데 추가 매수가 지금 제일 애매한데요. 이거를 한 이틀 전에만 좀 질문했었어도 지난주 목요일만 질문했었어도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다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조금 늦었는데 만약에 조정받으면 10,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노려보시고 예. 매수 가격으로 내년장이 바로 이런 개별주, 잡주라 그러는데 이런 개별 잡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요상한 장세가 내년에 펼쳐질 수 있어요. 테마 장세. 대형주는 안 가고 이런 애들이 가는. 그래서 내년에서는 수익으로 돌 가능성이 좀 꽤 크다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전하는 애들도 작전하기 딱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시고 수익 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한번.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 10,000원 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꼭 수익 보셔서 좀 기분 좋게 새해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동국제약 여쭤봐 주셨네요. 18,80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화색을 굉장히 띠고 있죠. 오늘 동국제약 흐름을 보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4.44% 오른 17,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만 지금 18,8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동국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제약주들이 중국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 제약 그 사재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수익으로 돌 것 같네요. 일단 차트 볼게요. 네. 수익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는 2만 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데서 지금 이제 저항대로 걸리는 자리인데 내일 배당 받는 날이잖아요. 얘도 배당을 줍니다. 근데 되게 조금 줘요. 한 1% 정도, 한 180원 정도 주는데 19,000원 정도 왔을 때 질문 주시고 2만 원까지도 보이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동국제약은 오늘 드디어 전고점 돌파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좋은 모양이에요. 오늘 4%대 강세를 주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만약에 내일 조정받으면은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네. 조정받으면 사도 되는데 어쨌든 19,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수익에서 돌 수 있다. 그래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2만 원대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또 수익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실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신청해갖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리실까요? 예. 유니선 네, 유니슨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90원에 30%. 4,890원에 비중 30%로 유니슨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유니슨 오늘 이제 2.45% 오르면서 1,67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890원입니다. 굉장히 좀 꽤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매수하신 지 꽤 되셨죠? 예. 네, 오늘 또 신저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저씨 우리 남편 이렇게 사가지고 한 건데. 네. 계속 막 손들을 하려고 이래 사가지고 제가 예. 걱정이 돼서 한번 이동수 전문가님 우리 아침 팬이거든요. 아우,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예,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이제 봐주시는 또 애청자님이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 유니슨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예. 이정수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아침 방송 열심히 보셨다면서 유니스는 상담을 진작에 받으시지? 일단 풍력주잖아요. 한때 예. 이제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막 움직일 때가 올 여름이었나 올 봄이었나 하여튼 잠깐 있었었는데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저는 빠질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막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유니스는 풍력주에도 들어가지만 이게 조선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또 강해야 또 움직임이 좋을 텐데 그리고 풍력도 약간 좀 뜬구름식의 얘기가 있기도 해요. 실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풍력이 안 맞거든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풍력이 잘 맞지 않아요. 태양광도 안 맞습니다. 그거 맞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있는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한때 이제 미국에서 계속 풍력 쪽으로 막 밀고 막 그럴 때에서 막 움직였다가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막 성장주들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특히 IT 섹터가 제일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니스 일단은 시장에서 여전히 적자예요. 적자라 이게 지금 상태가 요상하거든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게 과거에도 한번 적자 때문에 한번 호되게 한번 조선 기자재들이 몇 개가 실려갔던 적도 있는데 많이 지금 빠져 있는데 다른 풍력주들도 뭐 상황이 비슷합니다. 동국산업 얘는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CS 베어링 좀 진작에 좀 물어보셨으면은 이게 상태가 좀 약해서 아마 여기 진작에 물어봤으면 여기 전저점 깨질 때 좀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걱정해서 전화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일단 회사가 흑자에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뭐 그냥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살아나서 올라가겠죠 하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예. 실적이 적자라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직원들한테 월급 주기도 힘들고 지금 대출도 안 돼요. 그렇죠? 기업들이 대출도 받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얘네들은 뭐 조선기자재 그 풍력 부분 그거를 만들든 뭐를 하든 직원들 월급을 주든 어쨌든 뭐 건물 뭐 월세를 내든 뭔가 돈이 지금 돌아야 되는데 뭐 내년에서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업들도 자금이 융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적자를 벗어나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 적자가 계속 몇 년째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주가가 먼저 빠지는 것 같아요. 기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조선주도 경기가 좋아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쩔 수 없이는 가져가되 추가 매수는 안 되겠다. 근데 상황이 지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일단 내년 1월달, 2월달 내에서는 좀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안 나오면은 안 돼요. 일단 지금은 뭐 당장은 적자 나왔다고 해서 뭐 상패를 당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 여기 추세를 좀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는 그냥 내비로 둬야 돼요, 이건. 일단 좋은 얘기는 아닌 거는 느낌상 알겠죠? 예. 네, 좋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가져가야죠. 손실이 너무 커갖고. 3,890원. 나중에 뭐 조선주가 좋아지거나 다시 풍력주 얘기가 나올 때에서 그때에서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은 예. 아무리 이걸 물타고 이거 올라가라고 열심히 부채질 해봤자 안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손실이 50% 넘어갔네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차 질문 주시면 예.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섹터 진단과 더불어서 실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추세 전환 시그널을 잘 확인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또 배트맨 3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만나볼게요. 강원 에너지 여쭤봐 주셨네요. 9,041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8%라고 하십니다. 강원 에너지 이제 2차 전지 리튬 관련주죠. 오늘은 빨간불로 출발은 좋았는데 장 후반 들어서 힘이 빠지면서 4%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8,4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강원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강원에너지 9,041원이요.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비중은 많지 않고 네. 그러면 단타로 빨리빨리 매매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뭐 오늘 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장대양봉 왼쪽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해야 돼요. 단타로 깨지면은 그냥 그러니까 단타꾼들은 이게 일상이 돼야 됩니다. 안 가? 그럼 손절. 올라가 수익 났어? 바로 팔어.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빨리빨리가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많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좀 필요해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다가. 근데 이번에도 많이 올라갈 거냐? 안 떨어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 되고 손절 라인은 1차 손절은 8,200원, 마지막 최종 손절은 7,70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다시 들어주고 지금 한 4일 동안 빠졌고 기준 양봉에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양봉 나오고 이렇게 다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칠 거냐, 급등으로 장난칠 거냐, 급락으로 장난칠 거냐. 그래서 가만히 냅두지 말고 급등으로 장난치면 한번 팔면 되고요. 급락으로 장난치면 여기까지 갖고 있지 말고 여기서 8,200원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는 매매 종목으로 10번 중에 3번, 4번 먹다가 그중에 한 번 제대로 잘못 걸려갖고 거기서 다 깨져요. 그러니까 매매는 매매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내일 강하게 들어주면 잘 파시고 저점이 깨진다 싶으면 그냥 손절하시고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번 지금 얘네들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할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이 나와서 팔면 이거는 그냥 안 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단기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냉철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투자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챙기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동구 바이오제약 보내주셨네요. 6,74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도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처럼 12월 들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침 방송인지 여기서인지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이렇게 떠 있을 때 여기서 잘못 잡아갖고 물리신 분한테 제가 하필이면 여기서 샀을까 안타깝다. 하지만 제약주이기 때문에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쫙 고점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쌍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쌍봉은 아니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들었다고 이게 쌍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이 대부분 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오면서 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익이 나면 절반 팔았다가 단가를 좀 낮추세요. 내려오면.
일단 그 가격보다는 좀 더 싼 단가에서 갖고 있는 게 안전해 보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자 말씀드립니다. 네, 동구 바이오제약까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거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